자, 115의 기출문제 문제 5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에 다음에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 또는 삭제 또는 추가 입력해서 올바르게 정정하시오 라고 해서 6점 해서 하나당 3점씩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10월 25일 본사 건물의 외벽 방수 공사비 500만 원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를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쉽게 말하면 건물의 수선비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건물로 잘못 처리했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해당 날짜로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10월 25일자로 들어가서 여기 지금 수익적 지출, 수선비가 돼야 되는데 자본적 지출, 건물로 잘못 처리했대요. 이거를 F2번 눌러서 수선비로 더 씌워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주의할 거는 우리 비용은 우리 제조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500번대 코드를 쓰시면 안 되고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로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는 어떤 문제인가요? 자, 11월 10일 보통예금 계좌에서 신한은행으로 이체한 100만 원은 장기차입금 상환한 것이 아니라 이자 비용을 지급한 거였대요. 그러면 11월 10일 날 들어가 보면 11월 10일자로 들어가 보면 자, 장기 차입금으로 차변에 부채를 줄였는데 이건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 아니라 이자 비용을 지급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자 비용으로 조회를 해 주시고요.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현금이라고 대변의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그대로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요? 자, 문제 6번입니다. 자, 다음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총 4문제가 나와 있고요. 총 12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에 3점씩 해서 4문제가 나온 거죠. 결산일 현재 임대료,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임대료 미수분 30만 원을 결산정리 분기를 하였다. 그러니까 이 임대료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임대료 수익이 발생이 됐는데 아직 미수가 됐다. 아직 받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대변에 임대료라는 수익으로 기록해주고 차변에 이럴 때 우리가 수익을 예상해서 차변에 기록할 때 이걸 미수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수 수익으로 분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수익의 예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분기 한번 해보면 12월 31일자로 들어가서 자, 다시 한번 문제를 보시면 결산일 현재 임대료,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임대료 발생된 금액이 있는데 이게 아직 미수가 됐다. 즉 돈을 아직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30만 원이 있다는 거니까 대변에 임대료라는 수익을 기록해 주시는 거죠. 자, 주의사항은 지금 임대료 수입이라고 해서 400번대 코드로 시작이 되는 이 04로 시작하는 이 임대료 수입은 부동산 임대업자의 매출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지금 영업의 수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 아니라 도소매하는 게 주업인데 임대료를 뭐 일시적으로 이렇게 우발적으로 받은 경우가 있죠. 이거 우리 영업과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아니다. 이럴 때는 900번대 임대료로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900번대 임대료 계정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금액은 30만 원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수익이 발생만 된 것이지 아직 받기로 한 날짜는 안 된 거예요. 결산일 12월 30일 시점에서 임대료 수익이 발생됐고 아직 받기로 한 날짜는 안 된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으로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수익의 예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익의 예상이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단기 투자 목적으로 2개월 전에 주식회사 자유로의 주식 100주를 주당 6,000원에 취득을 했는데 기말 현재 이 주식의 공정가치는 주당 4,000원이었대요. 그럼 한 주당 2,000원이 떨어진 거잖아요, 가격이. 그렇죠? 근데 100주예요. 그러면 얼마 손해 본 거예요, 여러분? 20만 원어치 지금 손해 본 거죠. 자, 단기 투자 목적의 주식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계정 과목 이럴 때 뭘 쓰죠? 그렇죠. 단기
매매증권.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자산의 가치가 감소한 거예요. 20만 원어치. 왜 20만 원이다? 자, 한 주당 6천 원에서 4천 원 줄었으니까 2천 원이 한 주당 감소했고 100주를 갖고 있으니까 20만 원어치 손해가 난 거죠. 자, 그러면 12월 31일 날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영업 외비용으로 비용으로 기록해 주시고요. 그 차이 나는 금액이 20이었죠. 자, 그리고 대변에는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걸로 기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3번인데, 자, 올해 2025년도 10월 1일 영업부 출장용 차량의 보험료, 보험 기간은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도 9월 30일까지 12개월치 보험료 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전액 보험료로 처리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60만 원에 12개월 치면은 한 달에 5만 원인데 기간을 보면 지금 내년도 9월까지니까 9개월치는 아직 기간이 지난 게 아니잖아요.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올해 2025년도에 12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3개월치 15만 원만 올해 보험료 비용이고 나머지 금액은 얼마예요, 여러분? 9개월치죠? 10월부터 내년도 9월이니까 그럼 나머지 9개월치 45만 원은 내년도의 보험료 비용이니까 우리 25년도 12월 30일에 결산할 때는 보험료 비용을 차기분 보험료를 내년도로 이연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비용의 이연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다가 보험료 60만 원 이렇게 비용 처리했는데 이 중에 45만 원 9개월치는 내년도 거니까 대변의 보험료 비용을 줄이고 차변의 성급 비용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보면 자, 대변의 보험료 비용을 줄여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보험료. 자, 내년도 차기분께 9개월치죠? 그러면 얼마였죠? 45만 원. 자, 이 45만 원은 1년치 60만 원 나누기 12 하면 한 달에 5만 원인데 내년도 9월달까지니까 9개월치. 그래서 59, 45만 원만큼 보험료를 대변에 줄여주시고 이거는 내년도 보험료 비용을 올해 미리 준 거니까 성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이 보험료 비용을 이연시켜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기말에 비용의 이연 항목이 있으면 성급 비용으로 기말 수정 분개를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 4번에 12월 31일 단기분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60이고요. 그리고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50만 원이다. 이걸 계상하였다. 이 얘기는 우리 보러 분개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대변부터 한번 입력해 볼게요, 여러분. 대변에 자, 지금 문제 보니까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60이래요. 그럼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분개를 해야 되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분개를 하는데 이때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써야 되니까 이때는 209번에 차량 운반구와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 금액이 얼마인가요? 60만 원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또 50이래요. 그럼 이것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분개를 해야 되는데 자, 이때 주의사항은 비품에 대한 누계액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참고해 보면 비품과 관련된 누계액은 213번이다. 오른쪽에 있는 참고에 있는 명칭을 보고 그 관련된 계정을 쓰셔야 된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금액이 50만 원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차변의 감가상각 비용은 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 비용이니까 그냥 한 번에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조회해서 감가상각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이 앞에 8로 시작하는 800번대의 비용으로 기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볼까요? 자, 문제 7번입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알맞은 답안을 작성하시오. 자,
문제 7번은 입력되어 있는 거를 조회해서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기출문제 설치 안내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장에서는 이제 답안을 장부를 조회해서 그 답을 이론 문제 답안 파일에 이론 문제 답안 클릭해서 거기다가 기재하신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우리는 연습하는 거니까 조회해서 한번 이렇게 문제지에다가 메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월 30일 현재 당좌 자산의 금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당좌 자산의 금액을 물어봤어요. 6월 30일 현재. 자, 제가 저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가서 이걸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은 없어요. 여러분이 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건데, 자, 한번 여러 메뉴를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6월 30일 현재 당좌 자산을 물어봤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가장 떠오르는 거는 자산이니까 재무 상태표로 보는 게 가장 편할 것 같긴 해요. 그죠? 자, 6월 달로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당좌 자산의 금액이 나와 있죠. 요 금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으세요? 2억 4,721만 500원 이렇게 나와 있으세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아도 되고 아니면 학계잔액 시산표도 모든 잔액을 보여주니까 지금 6월 30일이니까 6월 30일로 조회해보면 자, 당좌자산 금액이 2억 4,741만 500원 이렇게 또 나오죠. 여기서 찾았어도 정답은 동일합니다. 그쵸? 또 예를 들어서 1월계표에서도 똑같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월계표에서 한번 1월부터 6월까지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자, 조회를 해보면 자, 여기서는 금액이 똑같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죠. 자, 똑같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지금 당좌자산에 현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현금이. 자, 현금은 요 밑에 소개로 나와 있어요. 소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은 요 밑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현금은 밑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잔고는 요 금액이에요, 여러분. 4,778만 8,900원. 그러면 지금 1억 8,200, 1만 2천원 요 금액을 빼면 6,500 요 금액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월계표로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이게 금액이 딱 나오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당좌 자산 여기 금액이 보면 1억 8,200, 1만 2천원인데 이 월계표, 일계표에서는 현금은 밑에 소개로 나와요. 그쵸? 그래서 금월 잔고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게 지금 6월 말 시점에 현금의 잔액이에요. 4,778만 8,900원. 이걸 더해도 금액이 딱 안 맞는 이유는 일계표, 월계표는 정기에 2월된 수치를 여기 보여주지 않고 이 기간 동안에 붕괴된 것만 집계를 해주는 붕괴 집계표의 패턴이기 때문에 월계표, 일계표에서는 딱 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월계표, 일계표에서는 이런 경우의 문제는 답을 구할 수가 없고요. 이럴 때에는 학계잔액 시산표라든지 학계잔액 시산표 6월 말일자로 조회를 해서 당좌자산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그렇죠. 재무 상태표를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억 4,700 21만 500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표 또는 학계잔액 시산표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반기 1월부터 6월 중에 광고 선전비의 지출액이 가장 적은 달의 지출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에 특정 계정에 가장 적은 거를 물어봤으니까 이럴 때는 총계정 원장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총계정 원장으로 들어가서 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죠, 여러분? 1월부터 6월이죠. 그래서 1월부터 6월로 조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월부터 6월까지 조회해 주시고요.
자, 계정 과목은 광고 선전비잖아요. 광고 선전비 조회 눌러서 조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요 기간 동안에 광고 선전비로 분기된 금액을 월별로 집계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에서 원했던 거는 뭐예요, 여러분? 자, 이 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가장 적은 달의 지출액을 물어봤으니까 숫자가 가장 적은 달은 3월이네요. 그쵸? 그래서 165만 원이다. 이렇게 답안을 적으시면 되겠네요. 가장 적은 달의 지출액을 물어봤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까요? 자, 6월 말 현재 거래처 유화산업의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의 잔액을 각각 순서대로 적으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특정 거래처의 잔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거래처 원장에 가서 그 해당 거래처 유화산업을 조회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잔액으로 가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회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계정 과목은 자, 뭘 조회해 주시면 될까요? 자, 다시 문제 보시면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이니까 자, 외상 매출금부터 한번 조회를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외상 매출금을 조회하고 유화산업으로 조회를 하면 되겠죠. 자, 유화산업에서 유화산업 것만 조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회를 해봤더니 외상 매출금의 잔액은 얼마인가요? 1,050만 원.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받으러움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받으러움을 조회해 봤더니 받으러움의 잔액은 5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원장에서 각각의 거래처별로 여러분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총괄 잔액 탭이 있죠, 여기. 총괄 잔액 탭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6월 30일까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부터, 그쵸, 외상 매출금부터, 받으러움까지 조회를 해주시고, 거래처는, 유화산업을 걸어주시면 되겠죠. 거래처는 유화산업을 걸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조회를 했을 때,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유화산업의 총괄 잔액이라고 해서 여기 조회한 계정 과목의 차변과 대변 그리고 잔액 이렇게 보여주죠. 여기에 들어가시면 한 번에 또 찾을 수 있죠. 그죠? 1,050만 원과 50만 원 이렇게 총괄 잔액이니까 계정을 한 번에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실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양한 방법을 보여드리는 거는 어느 딱 메뉴에서 이 답을 딱 찾는 걸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조회를 해보시면 또 여러분들께서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일부러. 자, 거래처별 계정 과목별 원장이라는 메뉴를 보면 거래처별로 계정 과목별로 원장을 조회해 보는 거예요. 단어 그대로.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이쪽에서 자, 기간을 먼저 선택을 한번 해보고요. 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회를 한번 해보고 자, 계정 과목은 처음부터 끝까지 걸려있는 걸 다 조회해도 되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움이니까 받으러움 번호가 110번이죠. 하여튼 조회해서 외상 매출금부터 받으러움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조회를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거래처 코드는 유화산업 거를 봐야 되니까 자, 이렇게 유화산업 걸어주시고 엔터를 쳐보면 마찬가지로 거래처별 계정과목별 원장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거래처별 계정과목별 원장이라는 메뉴는 이 유화산업 거래처 코드에 걸려있는 계정 과목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현금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있는 자 999번의 맨 끝에 있는 계정까지 조회를 해보면 유화산업으로 걸려있는 이 계정 과목들이 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외상매출금이 1050, 받으러움이 50이구나. 이렇게 해서 또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더 보기 편하겠죠. 그죠? 이 문제의 경우에는.
자, 그래서 답은 1,050만 원과 50만 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회하는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 이렇게도 조회해 보고, 이렇게도 조회해 보고,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또 숙달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장부 조회하는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